안녕하세요, 라이트비 이상재입니다. 여러분은 125cc 스쿠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요 몇 년 배달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해지기는 했지만 저는 125cc 스쿠터를 보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쟁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125cc 스쿠터 카테고리는요, 말 그대로 정말 치열한 전쟁터거든요. 워낙 다양한 브랜드의 수많은 모델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브랜드, 성능, 디자인, 내구성, 유지비, 다양한 장점들로 부장한 쟁쟁한 모델들이 지금도 시장 점유율하고 판매량을 놓고서 정말 가장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도 바로 125cc 스쿠터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브랜드만 놓고 들으시면 조금은 낯설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키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소개를 보면 헝가리 소재라고 하는데 사실 키웨이는 워낙 많은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조사라서요.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보면 글로벌 브랜드라고 설명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마 유럽 쪽 키웨이 판매 대수 보시면 깜짝 놀라실 분들 많으실걸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화모토그룹이 유통하고 사후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신화모토그룹은 키웨이 말고도 베넬리하고 모토모리니 같은 그런 브랜드들을 같이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키웨이는 우리나라에서 RKF 125나 SR 125 같은 모델로 조금씩 라인업을 늘려나가고 있긴 한데요. 여태까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린 125cc 스쿠터인 비에스테 125LX로 조금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비에스테 125LX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른 모델 같으면 일단 디자인부터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델을 설명할 때 아무래도 디자인보다 가격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판매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339만 원인데요. 이게 스펙 대비 상당히 잘 나온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무척 좋게 설정이 됐어요. 담당자분도 이 모델을 전달해 주시면서 가격과 관련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가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엄청 고민이 많았다면서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낮춰서 국내 판매 가격을 결정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0만 원대라고 해서 399만 원처럼 300만 원 후반대 앞자리만 3으로 겨우겨우 억지로 맞춘 그런 가격이 아니고요. 339만 원으로 맞춘 거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건 제가 차차 구성이나 스펙 같은 거 설명해드리면 아마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구성과 스펙 정도의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봐도 상당히 경쟁력 있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성비에 강점을 둔 그런 모델이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디자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비에스테 125LX 디자인 어떻습니까? 어떤 모델이 딱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네, 바로 125cc 스쿠터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여주는 경쟁 모델하고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한데요. 제가 담당자분한테 차량을 전달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자기도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얘기해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혼다 PCX 언급해도 되냐고 대놓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또 하시네요. 근데 요즘 보면 혼다 PCX가 워낙 시장을 오랜 시간 굳건히 장악해놔서 그런지 비에스테 125LX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PCX하고 비슷한 디자인의 모델들이 좀 있어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PCX 디자인이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될 정도로 비슷한 모델들이 존재하는 것이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이 차체의 크기는 전장이 1950, 전폭이 780, 전고가 1130이고요. 시트고는 760, 무게는 120k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경쟁하고 있는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컬러는 이렇게 화이트하고 블랙 두 가지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비에스테 125LX의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혼다 PCX와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건 모양만 흡사한 게 아니라 PCX용으로 개발된 서드파티용 튜닝 제품들도 대부분 호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키웨이가 상당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은 게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가장 많은 튜닝 제품들이 PCX용 제품인데 형식하고 규격만 같이 하면
굳이 튜닝용품 제조사들한테 BST 125LX용으로 제품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그냥 PCX용 다 호환되니까 구입하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게다가 부품도 소모성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에어 필터는 물론이고요. 구동계 부품까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깔려있는 PCX용 부품들이 그대로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어느 샵에 가도 저렴하고 쉽게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나름의 장점이기도 해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양한 코스를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본 첫 느낌은 무척이나 부드럽습니다. 시동을 켜는 순간 참 많이 경험해본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느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 키웨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좀 약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판매량이 상당한 제조사고요. 125cc 스쿠터 정도도 잘 못 만들고 그런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잠깐만 타봐도 잘 만든 느낌이 납니다. BST 125LX에 장착된 엔진은 124.6cc 수랭 단기통인데요. 최고 출력은 8000rpm에서 11.9마력이 나오고요. 최대 토크는 6000rpm에서 12Nm가 나옵니다. 스펙표에서 최고 속도는 99km 정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막상 타보니까 조금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내리막이나 공기 저항이 적은 곳에서 탄력 받으면은 그런 때 또 쥐어짜면은 한 105에서 110 정도까지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에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성비를 하도 강조하길래 저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부품들만 조합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었는데 EFI 시스템은 또 나름 보시를 썼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가성비를 앞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나름 지키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믿음이 갑니다. 일단 달려보니까요, 느낌은 부드럽고요, 또 부드럽습니다. 저속에서도 고속에서도 타면서 자꾸만 경쟁 모델들이 생각나는 건 그만큼 비슷한 점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엔진의 느낌은 물 흐르듯이 매우 부드럽고 또 안정적입니다.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매우 잘 작동해서요, 불편하거나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위화감이 1도 없습니다. 엔진도 그렇고 아이들링 스탑 기능도 있고 해서 그런지 연비도 40km 정도로 매우 우수하고요. 연비가 좋고 연료 탱크 크기도 8.5L나 돼서 아무래도 주유를 자주 안 해도 되니까 상용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매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힘도 좋고 넉넉해서 언덕길이나 고속주행에서도 별다른 불만은 딱히 없었습니다. 답답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쪽 시장의 경쟁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대부분 모델들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들 너무 좋아졌죠. PCX하고 MX 따라들 가느라고 다들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온 게 타보면 정말 느껴집니다. 주행 느낌을 전달하면서 서스펜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전달받은 시승차의 리어 서스펜션이 원래 판매 사양인 탱크 별채식 가스 쇼바 업소버가 아닌 모델로 왔어요. 참고로 판매하는 BST 125LX 실제 모델에는 프론트에 텔레스코픽 포크, 리어에 듀얼쇼크 업소버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시승 모델도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주행 느낌을 전해주는데 리어의 조전식 레버로 조정이 가능한 듀얼쇼크 업소버와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면 아무래도 주행 느낌이 좀 더 나아지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어에도 가스식 리어샥이 장착된 모델을 따로 경험을 해보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합도 딱히 불만스럽지는 않아요. 이 정도 서스펜션으로도 만족스럽게 탈만하고 좋은데요. 아마도 후발 주제이기도 하고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탱크 별채식 가스 쇼버 업소버로 과감히 투자해서 스펙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브레이크는 앞뒤 모두 디스크 방식의 2채널 ABS로 장착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 눈들이 워낙에 높아져서 ABS도 2채널 아니면 도무지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제동 성능은 넉넉합니다. 부드럽게 잡거나 급하게 잡거나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동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 차량에 이 정도 브레이크 성능이면 뭐 이미 충분한 수준이죠. 그리고 조절식 브레이크 레버로 라이더의 손 크기에 맞춰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나름 마음에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성비가 좋고 책정된 가격이 나름 저렴한 편인데요. 막상 라이더들이 사용하면서 접하는 부분들은 또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5인치 사이즈의 TFT 풀컬러 터치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지원을 해서요, 시원스럽고 또 신성도 좋고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을 연동시키면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도 지원합니다. 내 스마트폰의 화면을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사실 이런 기능은 예전에 정말 고급 기능이었는데 이 가격에 이런 기능이라니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스마트 키라든지 전방 1채널 블랙박스도 기본으로 지원한다니까 이 가격에 이렇게 막 퍼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해자스럽네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내비게이션이 연동돼서 계기판에 뜨는 것은 매우 편리하고요. 폰내비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지시면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폰을 미러링해서 유튜브 등의 영상도 볼 수는 있는데 이건 스쿠터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쉬면서 잠깐씩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가격에 이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 시장의 경쟁이 정말 얼마나 심한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타본 느낌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승용하고 상용을 모두 합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125cc 스쿠터 시장을 공략하고자 키웨이가 작정을 하고 만든 그런 모델인 것 같고요.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델들과 비교해서 최대한 경쟁을 붙어볼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만들어서인지 글로벌 브랜드 키웨이의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모델로 보여집니다. 시장 점유율 1위 모델과 비슷한 스타일의 디자인부터 승차감이나 출력, 심지어 유지비까지 시장을 잘 파악해서 작정하고 오랜 시간 준비해서 나온 느낌이 듭니다. 차량을 전달하면서 담당자분이 왜 그렇게 자신 있어 했는지, 왜 일단 타보고 얘기하자고 했는지 막상 타보고 경험해 보니까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가성비가 좋고 경제성이 뛰어난 모델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키웨이의 BST 125LX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델로 보이고요. 실사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125cc 스쿠터 시장에 아무래도 또 하나의 굵직한 경쟁 모델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예약 대수도 상당하다고 하던데 막상 실사용자들의 후기들은 어떻게 나오고 또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저도 무척이나 궁금해지네요. 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라이드TV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